네, 반갑습니다.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벤처 가족법인의 활용과 절세 효과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숫자로 표현해 드리려는 영상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창업 감면 축소 이슈 때문에 25년 연내 창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연내 내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사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당장 아니더라도 26년 혹은 27년도엔 내가 이런 업종의 창업은 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5년 연내 창업을 해두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창업 감면이 상당히 축소된다라는 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세금은 코스트죠.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특히 창업 감면은 5년짜리입니다. 세금을 5년 동안 덜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의 효율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년 창업 감면이 축소되기 전, 그러니까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자부터는 창업 감면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해당 소재지 잘 파악하셔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제조, 소매, 통신 판매, 마케팅, 경영 컨설팅, 사업 지원, 시설 관리 이런 등등의 업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연내 창업을 꼭 서두르셔야 합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가족법인 활용에 대해서 최근에 제안을 받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MSO라는 법인의 용도를 놓고 MSO 법인 혹은 MSO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는 강력하게 MSO라는 용도보다는 가족법인이라는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는 워딩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유는 원장님들이 여태 병원을 운영하면서 공부하면서 쌓으셨던 역량과 경험과 노하우와 경제적인 성과를 병원 경영 지원이라는 한정적인 분야에 너무 몰입하시거나 국한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가산, 우리 가족의 부의 형성, 세대 이전 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과 원장님들이 고객이 많다 보니까 치과를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병원 치과 운영에 접목되는 사업, 그 치과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 관련된 부대 업무나 부대 산업들에 대해서 경험과 관심이 있는 가족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유효한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원장님들이 일군 경제적인 성과나 노하우들을 잘 활용해서 가산 구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포지션도 가족법인으로 소화할 수 있다. 가족법인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 경제활동의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씀을 많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통해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부터 혹은 대부업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찾으시죠.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의 잉여금을 담아서 그 가족법인으로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나 경영 컨설팅업, 해외 환자 유치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 관련된 건물 관리라든가 청소 용역, 뭐 방역, 뭐 폐기물 처리 혹은 제조나 의약품, 의약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제조, 유통, 수입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우린 가족법인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요. 일단은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건 비용을 억지로 만든다.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1억 주고 사오는 치료 재료를 가족법인을 통해서 2억, 3억에 사시면 그건 의료법 위반 소재도 생기고요. 과세관청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슈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될 일이 빈번합니다. 잘 권할 일은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이슈는 뭐냐면 원장님들이 진료는 당연히 원장님 단독으로 개인 병원에서 해야 되지만 진료에서 번 돈들 혹은 진료 이외의 경제활동에서 파생되는 수입들은 가족법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법인이 수입을 배분받음으로써 이익이 원장님이 원래
45% 세율 혹은 지방세 포함해서 49.5%의 세금을 내고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겐 또 다시 증여할 때는 상속증여세라는 높은 세율을 부과받으면서 넘겨줘야 하는 일들을 가족법인이 그 수익 활동을 배분받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1년에 2, 3억만 원장님이 해서 벌 수 있는 일이지만 가족법인으로 경제활동을 도모해서 수익을 2, 3억 창출시키고 그 2, 3억의 수익을 우리 가족들이 급여 배당으로 충당한다라고 하면 높은 소득세, 높은 상속증여세를 법인세와 원장님 가족들에게 배분되는 급여나 배당에 대한 낮은 소득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절세 효과 자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죠. 비용을 만들지 않더라도 수입을 법인에게 배분, 양보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절세 효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제 우리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단독으로 해야 되죠. 원장님이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운영하시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 빌딩을 사볼까? 우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걸로 우리가 대부업을 해볼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주식 투자를 해볼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가 유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를 우리가 먼저 좀 사입을 해서 매입 단가를 낮춰볼까?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규모 경제 효과를 누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장님들은 서비스 보건업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거의 못 받으시죠. 근데 원장님이 설립하는 회사는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제조 IT, 광고 이런 업종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효과가 극대화되겠지만 원장님들은 병원, 서비스 보건업 전문 직종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받지 못했던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 사업과 정책 자금들을 원장님 가족법인으로는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트를 낮지, 세금을 줄이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다라는 건 사업의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장님들이 병원만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거나 동기부여를 잃거나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내 역량과 노하우로 뭔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해서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고 또 경제적인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는 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죠. 그 과정을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더 끈끈한 우리 가족 유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량적인 효과부터 우리 정성적인 효과까지 다양한 베네핏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법인으로 우리가 비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고, 원장님의 경제활동 중에서 의료활동은 당연히 병원에서 해야 되고요. 의료 이외의 경제활동들을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실현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높은 소득세 구간을 줄일 수 있고 상속증여세를 단순 소득세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절세 전략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숫자로 볼까요? 가족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원장님이 한 1억 정도,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연자들을 모아서 강의 커리큘럼을 짜서 사업을 합니다. 연자 강의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원장님 단독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강사로 참여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홍보 마케팅을 하는 일들을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해서 원장님 매출 아니에요, 이익을 1억 정도를 원장님이 벌지 않고 가족법인이 벌게 한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벌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2억을 원장님이 벌지 않고 우리 원장님 가족법인이 버는 걸로 양보한다라고 하면 원장님은 그거만큼 소득세가 빠질 거고요. 법인은 그거만큼 법인세가 나올 겁니다. 원장님 소득세가 훨씬 높고요. 법인세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세 효과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렇게 원장님 이익금이 1억, 2억 줄면은 그거에 연동해서 건보료도 줍니다. 상속 증여효과까지 따지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이게 1년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누적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편적으로 그냥 1년 동안의 절세 효과만 한번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소득 수준이
소득세가 40% 부과되는 이익 기준입니다. 이익 기준으로 3억에서 5억 사이는 연간 이익이 3억에서 5억 사이면 소득세율이 40%죠. 지방세까지 44%입니다. 소득 수준이 5억에서 10억 이익입니다. 이익이 5억에서 10억 사이면 소득세율이 42%, 지방세까지 46.2%가 부과되고요. 그러니까 이익이 10억 이상이다라고 하면 45%, 지방세까지 49.5%가 부과되는데요. 이걸 1억을 원장님이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우리 가족법인이 벌 수 있게 양보한다. 2억을 양보한다 했을 때 절세 효과가요. 40% 소득세 기준 3억에서 5억 사이에 이익을 신고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억을 법인으로 양보하시면 원장님 세금은 4,400 줄고요. 법인세는 990만 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액 3,410만 원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나옵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가만 받으면 법인세는 더 줄 거고요. 원장님 자녀분들이나 배우자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갔기 때문에 법인세는 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원장님이 소득세를 줄이면 법인은 그만큼 법인세를 낸다라는 아주 단순한 접근으로만 세무를 해도 1억을 배분했을 때 약 3,400에서 3,900만 원, 2억의 이익을 내가 벌 수 있지만 사실은 법인이 벌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법인은 세금을 내겠지만 원장님이 줄이시는 소득세를 감안했을 때 2억 정도를 내가 법인에 양보한다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절세 금액이 약 6,820만 원에서 많게는 7,920만 원입니다. 3,400에서 7,9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이게 매년 원장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매력적인 가족법인 활용 플랜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벤처기업에 내냐? 대한민국은요 1,200, 1,300 중소기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약 2만에서 3만 사이 정도의 벤처기업이 존재합니다. 기관명도 예전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중소벤처기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은 굉장히 다양한 우대와 지원 혜택들이 제공되기 때문인데요. 원래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창업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취득세까지도 감면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뭐 자금 지원이라든가 입지, 각종 지원 사업, 바우처, 정책 자금 활용, 광고 마케팅 지원까지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이 되고자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벤처기업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예비 벤처 유형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기술성, 사업성 심사를 받고 현장 조사를 받는 혁신성장 유형이나 연구 개발 유형이 있는데요. 원장님들이 지금 만드는 가족법인, 막 설립한 가족법인이 사업성, 기술성 심사를 받아서 현장 조사를 받는 게 합리적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강권하는 방법은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원장님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적격 투자 기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VC, 여기 또 나와 있는 개인 투자 조합, 이런 적격 투자 기관에서 자본금이 10% 이상,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을 투자 받으면 벤처 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직접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벤처 기업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벤처 투자용으로 벤처 기업을 받는 걸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하는 분들은 이 벤처 투자 소득 공제라는 것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때 투자하는 돈, 우리가 또 직접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돈,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조특법에 의해서 3천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인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절세 효과죠.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건,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투자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신주나 전환, 대여금은 안 됩니다. 신주나 전환사채 방식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 3년 동안 내가 소득공제 혜택은 좋은데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원금을 돌려줄 거라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투자한다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근데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된 법령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도, 기재부에서도 자,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는 특수관계자도 인정합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을 소득공제 받지 못하도록 배제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특수관계자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특수관계자도 가능하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굉장히 막강하고 안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이게 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혜택이 연장됐습니다. 이게 1997년부터 지금까지 쭉 연장되면서 제도가 유지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벤처 투자를 활용했을 때 절세 효과는요. 아까 말씀드린 소득 구간, 소득세율 40%, 42%, 45%를 예로 해서 내가 1억을 투자하면 아까 우리 계산한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산식으로 계산하면 1억 투자했을 때 5,900 소득공제, 2억 투자했을 때 8,900 소득공제, 3억 투자했을 때 1억 1,900만 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절세 가능한 금액은 1억 투자했을 때 소득세율 40% 적용받는 분들은 약 2,596만 원, 45% 적용받는 분들은 2,920만 원, 3억을 투자했을 때는 5,200에서 약 5,89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가능해요. 매년 투자하고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요. 2,500에서 5,800까지 매년 소득공제로 세금을 차감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절세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합쳐볼까요? 가족법인을 통해서 수입도 분산시키시고 직접 내가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를 내서 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법인에는 재원을 공급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가족법인이 원장님의 경제활동의 일부를 분여받는다라고 하면 그 절세 효과는요. 1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법인이 가져가고 벤처 투자도 1억 한다라고 하면 절세 효과가 약 1년에 6천에서 6,880만 원. 내가 2억을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족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가 2억 정도를 벤처 투자해 준다라고 하면 절세 효과가 약 1억 736만 원에서 1억 2,325만 원까지. 그러니까 6천에서 약 1억 2천까지 굉장히 크고 확실한 절세를 매년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거 이외에도 가족법인을 활용했을 때는 이렇게 세금이 1억 가까이 절감되는데 경비 가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앞에 설명드린 데서 우리는 원장님이 소득이 줄어서 발생하는 건보료,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절세가 아니라 매년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적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효과라고 생각하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배가 되죠. 더군다나 이런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양한 동기부여를 받고 자산을 구축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학습과 노하우까지 쌓는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막강한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하고 벤처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야,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법을 조금만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특법에서 명시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 드릴게요 라는 개념은 그 앞단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벤처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는 법령이 먼저 있었고요. 그렇게 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벤처 투자한 기업에게 분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할게요 라는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나라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방식이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원장님들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이후에 26년 1월 1일 창업자부터는 보여드리는 것처럼 창업 감면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분들 입장에서는 창업 감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됩니다. 올해 창업을 하셔야 되는 유인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에게 제공되는 창업 감면 혜택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벤처기업을 만드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25년대에 반드시 좀 실현하시려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창업 감면 업종들이 있습니다. 제조, 건설, 물류, 전자상거래나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업, 혹은 유튜버, 혹은 음식점, 광고, 경영 컨설팅업, 혹은 시설 지원업이나 청소 용역, 임의용업, 에스테틱 사업자들은 창업 감면이 적용 가능한 업종이니까요. 반드시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매출 발생은 내년, 내후년에 하셔도 좋아요. 25년에 연내 벤처법인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온전한 창업 감면부터 절세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는 지혜가 발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5년에 창업 감면 지금 현재 상태로 막강하게 제공될 때 법인 사업자 설립하시고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원장님들의 절세 효과에 아주 막강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개별 방문 상담에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